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낭독 큐레이터 황선아입니다. 오랜만에 블록체인 경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3부의 블록체인 경제와 토큰 경제, 제1장을 토큰 경제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토큰 경제의 개요. 토큰 경제의 개념은 2018년 ICO 암호화폐 공개가 시작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다. 초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별개로 이해하거나 왜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경제에서 필요한지 당위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브라이언과 비르타넨 그들이 작성한 원문에서 토큰 경제는 그저 또 하나의 기술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과는 다른 경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블록체인 세계에서 토큰 경제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블록체인 경제의 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한 경제 메커니즘의 설계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해당 생태계의 참여자들에게는 활동의 대가로 암호화폐인 토큰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서 토큰 발행과 사용은 단순히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용으로 사용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토큰을 자본 조달 목적으로 본다면 토큰 경제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경제의 가능성과 변화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산업군에서 암호화폐가 포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와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결합은 비즈니스 생태계를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시실과 날실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3부에서는 토큰 경제의 개념과 토큰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와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위해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큰 경제를 새롭게 구현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경제의 진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큰 경제의 유래. 토큰 경제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었다. 토큰 경제는 다양한 토큰 기반 시스템을 쉽게 구현해 볼 수 있다. 교사와 관리자들은 일반 교육, 특수 교육 및 공동체 환경을 비롯하여 교육과 재활 환경에서 토큰이라는 보상을 행동관리 및 동기부여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큰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은 심리학, 수학, 경제학 등이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게임 이론과 행동 경제학 이론들을 들 수 있다. 먼저 게임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폰 노이만이다. 1939년 경제학자 오스카 모겐슈테른과 폴 노이만은 게임 이론을 경제학에 응용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경제 분야에 적용되어 온 게임 이론은 1944년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한 게임 이론과 경제 행동에서 출발한다. 이후 그 이론은 내시의 박사가 논문에서 내시 균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오면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가정이 성립되면 우리는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균형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제, 사회,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게임 이론은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론이다. 참가자들이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또는 각 참가자들이 선택하는 선택지에 따라 다른 참가자들이 얻은 보상에 달라질 때 작동되는 개념이다. 즉, 제로섬 게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경제에서 적용되는 게임 이론은 역게임 이론이 될 수 있다. 한 참가자의 이익이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가 되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 참가자가 선택한 전략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거나 이미 설정된 생태계 목적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상세히 수립하여 참여자에게 이득이 가도록 생태계 작동이 필요한 인자들을 설계할 수 있다. 두 번째, 행동주의 이론은 행동치료 목적으로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가인 스키너가 만든 개념이다. 인간의 행동이 내적 동기 요구와
지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 행동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인간의 행동은 유발하는 원인과 충동을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라고 보았으며 인간이 오랜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산물로 보상받지 못한 행동은 곧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게임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큰 경제의 근본 사상은 행동 경제학이란 기본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특정 목표 행동의 체계적인 강화를 위한 조작적 조건 형성에 기초한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주요 변이는 자극, 반응, 강화이다. 즉 자극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나타나며 그것의 강화에 따라 행동의 수정 또는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를 이론적 기초로 둔 토큰 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날 때 그에 따른 보상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행동 수정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토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행동 원칙은 주로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에 기초한다. 이를 통한 시스템 구현의 핵심은 보상 체계의 마련에 있다. 바람직한 행동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해당 행동을 할 경우 토큰을 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행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블록체인 경제에서 기존의 토큰 경제 역사가 제시하는 바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시장 경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과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토큰이라는 암호화폐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보상은 게임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하도록 그들의 행동 방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선책으로 이러한 경제 메커니즘을 블록체인 경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 원리와 게임 이론을 적용할 경우 탈중앙화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 활동에서는 합리적인 행동 외에도 비합리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케이스를 두어 보다 정교한 토큰 경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부정적인 행동에는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 토큰 경제 개념. 파블로 모레노는 2017년 10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 개념을 토큰과 이것이 사용될 실물 경제 시스템 사이의 규칙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게임 이론과 인센티브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토큰은 고급, 공급자, 토큰 후원자 등 모든 토큰 생태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토큰 경제는 토큰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참여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상이 돌아가는 경제 구조를 말한다. 그가 정리한 토큰 경제의 핵심은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과 블록체인 경제 원리를 움직이고 있는 신뢰 메커니즘, 인센티브 구조 및 거버넌스 기반의 실물 경제에서 자동화된 경제 모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경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토큰 경제는 광의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결합된 경제 시스템으로서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생태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가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에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유지, 활성화할 수 있는 행동 방식을 이끌어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적 관점에서 토큰 경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보상과 체벌로 활용된다. 비즈니스 생태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존의 양면 시장에 코인을 활용한 크립토 파이낸스라는 또 하나의 면이 추가되어 형성되는 경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의 탈중앙화 코인 경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를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이더리움과 다양한 알트코인이 탄생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유형의 토큰 경제가 발전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에서 토큰은 이제 자금 도달의 방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과 확산을 위한 동기와 촉매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암호화폐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고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 부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경제에서 토큰 경제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었지만 초기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열광에 따라 토큰 경제를 암호 경제로 표현하는 이들이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암호학과 경제학을 결합하여 크립토 이코노믹스, 즉 암호 경제라 불렀다. 암호 경제 역시 토큰 경제와 같은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형 디지털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 및 소비를 규율하는 실용 과학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크립토 이코노믹스를 암호학 생태계, 행동 경제학, 컴퓨터 공학, 법, 규약, 게임 이론, 메커니즘 디자인, 수학 논리,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성 및 거버넌스라는 학제 간의 융합으로 인식하였다. 크립토 이코노믹스를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암호 설계 및 인센티브 설계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토큰은 일반 통화와 달리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 토큰 경제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서비스 구현부터 사용자 보상까지 메커니즘이 포함된 경제를 말한다. 토큰 경제가 이상적으로 구현되려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큰 경제이든 암호 경제이든 이들 경제가 토큰과 암호화폐를 주요 매개체로 추구하는 방향과 구축하려는 경제 시스템의 메커니즘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토큰의 기능과 토큰 경제의 주요 특징. 토큰과 코인의 기능. 토큰 경제에서 용어의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코인과 토큰이 동일 개념인지 또는 다른 개념인지에 대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바로 그것이다. ICO에서 투자금의 모집을 위한 수단이란 관점에서 볼 때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토큰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는 공유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ERC20 형태로 발행된 초기의 이오스와 트론 등이 이러한 토큰에 해당될 수 있다. 토큰은 암호화폐가 상장되기 전 자신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없거나 완성되지 않아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이 토큰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투자 자금을 모집하거나 생태계 확산 등을 목적으로 자체 메인넷의 완성 전에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즉 메인넷을 보유한 경우 그 메인넷에서 발행된 토큰은 코인이라고 부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팀, 넵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완성된 자신의 메인넷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코인이다. 거래소에서 이 코인은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유통된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된다. 위에서 살펴본 이오니스와 트론도 자체 메인넷을 개발한 후에 토큰에서 코인이 되었다. 따라서 토큰은 코인에 비해 더 넓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코인의 분명한 목적은 화폐처럼 사용되어 가치의 저장, 가치의 이전 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더리움의 ERC20 표준을 기반으로 많은 토큰들이 탄생하였고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수많은 토큰이 ERC20 표준으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토큰들 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오픈 프로토콜인 OX가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코인은 해당 플랫폼 또는 타 서비스에서 교환이 가능하고 장차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될 수도 있다.
토큰 경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위해 코인이 사용된다. 첫째, 상과 벌을 제공할 때 쓰인다. 둘째, 거래를 위한 교환 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적절히 구성된 토큰 경제는 코인 발행량, 참여자에 대한 보상, 부의 재분배 및 지속적인 서비스 참여까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토큰 경제의 주요 특징. 토큰 경제에서 나타나고 현상은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 관점에서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율적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변혁이 이루어질 잠재성이 존재한다. 국가의 주도 아래 화폐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거래와 재산 소유권의 행사, 거시 경제의 관리 등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설계된 프로토콜에 의해서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 있다. 이 부분은 국가와 화폐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가만이 화폐 체계를 감독할 수 있다는 현재의 질서의 도전장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즉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신뢰를 감독한다는 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경제가 지닌 철학에서는 국가 또는 중앙은행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토큰 경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여 국가와 무관하게 경제를 체계화할 가능성이 높다. 토큰 경제는 국가라는 중심층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참여자들이 고유한 거버넌스 체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물론 토큰 경제가 처음부터 조화롭게 균형 잡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제 토큰 경제는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체계적이지 못한 영역이 많다. 한 시대의 제도와 경제 시스템이 정착하여 현재의 공공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듯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현실 세계에 맞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둘째, 화폐 성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암호화폐의 진화이다. 화폐는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규모를 측정하고 소득 수준, 즉 부의 수준을 결정하는 등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화폐는 인류에게 분업이 시작되면서 재화 교환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본다. 즉 분업에서 발생한 제품, 반제품 등을 교환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화폐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장되어야 했다.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여 왔지만 실질적인 화폐의 발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다. 우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디스, 폴카닷, 솔라나 등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비트코인에는 화폐로서의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존재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한 토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비트코인은 그 대안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화폐가 교환 수단으로서 역할을 확장시켰다. 이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암호화폐의 가치가 휘발성을 가짐을 지적하고 비트코인이 교환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언젠가는 그것의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폐는 교환 수단만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는다. 가치의 저장소, 회계의 단위라는 다른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암호화폐는 이러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암호화폐 토큰은 디지털로 구성되어 있어 휘발성을 지니므로 다른 가치 저장 방식들과의 연결이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치 전환 가능이 강력하지 못하다. 또한 여러 가지 기술적, 사회적, 법적으로 제약된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화폐의 성격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기존 실물 경제에 사용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화폐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에서는 아직 그 속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화폐가 인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화되어 왔듯이 암호화폐도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오프라인 결제에 이르기까지 그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는 사실이다. 이제 암호화폐는 법정 불안 화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회계 단위로서의 방식과는 다르게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법적 불안 화폐는 이윤과 손실, 수입과 지출, 시장 중심적 계산이라는 전통적인 틀에 묶여 있다. 반면 비법정 불안 화폐는 경제적 활동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각 토큰이 뒷받침하는 활동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특수한 방식들을 토큰 경제가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면 토큰은 그저 투기적 가치 저장소로 남는 것이 아니라 토큰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위치하게 된다. 토큰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현실 세계에서 경제 시스템의 이슈를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큰의 유용, 개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발행되는 토큰은 글로벌한 새로운 자산을 이루어진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들 코인은 일반인들의 관심과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에게 부의 유인책으로 쓰이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암호화폐와 거래소 P2P 거래에서 이들 알트코인들이 교환되고 거래되는 토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ERC-721 기반의 NFT 신개념 토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거래소도 탈중앙화 형태인 DEX가 디파이 시장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알트코인들은 개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되어 관리되는 암호화폐로서 프로토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작동되는 DAPP 방식으로 개발된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어렵지 않게 코인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 등장한 알트코인은 세계적으로 2만 개가 넘는 실정이다. 토큰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용도로 발행되고 사용될 수 있다. 토큰을 거래용 코인, 플랫폼 코인, 유틸리티 코인으로 분류하는 그룹이 있고 좀 더 토큰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그룹도 있다. 돈 탭스콧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 자산들을 크게 7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지불 토큰. 첫 번째 유형 지불 토큰이다. 지불 토큰은 지불 방법 및 또는 송금 방법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이다. 토큰은 결제 수단으로 휴대가 편리하고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기능 중 교환 매개 수단으로 사용된다. 지불 토큰 암호화폐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편한 결제 수단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소액 결제, 해외 소액 송금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중개자를 최소화하여 짧은 시간 내 저렴한 수수료로 지불 토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지급 내용 및 지급 방식을 설계함으로써 가능한데 오히려 법정 통화보다 지불 토큰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용성은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지불 토큰이 국가의 보호하는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한다. 암호 자산의 지급 결제 메커니즘은 대부분 현재 중앙기관을 배제하고 있다. 이 부분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다수의 참가자들로 인해 이해 상층을 만났을 때 중재의 어려운 한계점이 되는 부분이다. 지불 코인은 국가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지불 코인에는 모나코 코인, 펀디 X 코인, 퓨즈 X 지불 토큰 등이 있으며 이들 코인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불 수단 또는 금전적 가치 전달 수단으로 고안된 암호화폐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 경우를 유가증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법적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틸리티 토큰. 두 번째 유형은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암호화폐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이다.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반영하며 신뢰 구축에 필요한 채굴을 통해 토큰이 발행되는 특징이 있다. 특정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유틸리티 코인을 보유하는 사용자는 생태계 내에서 특정 투표권을 갖기도 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판매할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용 및 가치 창출에도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는 해당 토큰의 실질적인 수요와 관련이 있다. 디파이에서 발행된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전개가 될 경우 토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만약 유틸리티 코인이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해당 코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코인은 사람들의 투자와 비즈니스 생태계의 확산 등으로 인해 그 값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경제 시장의 대부분은 유틸리티 코인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발행되고 사용되므로 규제망을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 세 번째 유형은 증권형 토큰으로 자산 토큰이라고도 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산 토큰으로 부르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 가치 및 현금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형태로 주식, 증권형 자산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는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토큰은 법정 통화 등으로 가치를 뒷받침하거나 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교환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 및 채권과 유사하기 전에 핀마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대표적인 코인으로 2017년 신생 벤처 캐피탈인 SPIC가 있다. 이 회사는 토큰 발행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여 유명세를 얻고 있다. 증권형 토큰에서 토큰으로 가능한 자산에는 금융상품, 부동산, 고가 예술품, 금, 은, 광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산 토큰화가 발전되면서 고가의 부동산, 고가의 예술품 등을 개인도 소액 투자자가 되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토큰은 주식의 지분과 유사하다. 해당 자산에 연결된 토큰은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토큰의 가치도 오른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기구인 핀마는 증권형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하여 금융시장법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미는 토큰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미국의 SEC 암호화폐의 증권적 성격 유무에 따라 암호화폐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기존 금융법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증권형 토큰 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투자 전문가들도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의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한 가상 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배당금이나 장기 수익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소재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인 플루토네오는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 그리고 디지털 수탁 서비스 제공 업체인 탄가니가 손잡고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의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는 2026년 9,180억 유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현재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증권형 토큰은 비록 시작 단계에 있지만 향후 5년에 걸쳐 연간 약 81%의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수익을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보다 반동성이 낮은 대안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은 다양한 경제 모델을 설계하여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 처리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평가 투표, 지분에 따른 수익 배당 일자, 액수 등을 블록체인 프로토콜 내의 스마트 계약에서 투명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이것은 블록체인 경제가 추구하는 놀라운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토큰의 유형과 토큰의 사용처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체인과 토큰이 도입된 경제에서 기존의 주주, 자본과 규제 당국 그리고 제3자로서의 전문가 집단 등이 이루는 전통적인 금융 지배 구조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토큰 경제는 토큰을 소유한 참여자들이 함께 행동하여 토큰의 서식지인 네트워크 기반을 향상시키고 그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켜 긍정적으로 토큰의 가치를 함께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 1장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